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만약에 초보분께서 주식시장에 입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공부하고 매매를 한다? 무조건 수익 못 낸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유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종목마다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시장이 크게 폭락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유행에 쫓아갔냐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량주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상승으로 올라가게 됐죠. 이때 당시만 해도 단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았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량주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을 사고 보유하면, 그러니까 존버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다들? 존버하면 간다. 이러한 마인드와 이러한 투자 철학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 모든 사람들이 존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시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존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력들이 한 번만 내리면 다 털리는 거, 존버 정신이 너무 강하니까 한 번 더 내려. 근데 안 털려. 또 내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지루한 보합 간다고 했죠. 세력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존버 정신이 있었다가 너무 지루하고 수익이 안 나니까 현금도 없고, 시장에서 나갈 사람은 나가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된 게 수급주를 공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강하게 거래 대금을 쏜 거, 거래량이 많은 거, 이쪽에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어서 거래 대금이 센 종목들이 너무 쉽게 수익을 줄 때가 있었어요. 에코프로도 그랬었고, 또 예를 들면 초전도체 이쪽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수급이 한번 거래 대금을 쏠 때 1조 이상씩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이상씩 빵빵 터지니까 쭉쭉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 이것도 이제 세력들이 봤을 때 개인들이 너무 수급을 잘 보는 거야. 예전에는 어떤 급등주만 있어도 매수를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검증이 된 거래 대금이 가장 강하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들을 매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대장주 이런 걸 매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바뀝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거래 대금을 쏘고 나서 반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또 깊게 눌러서 버틸 수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쭉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전환이 또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 먹혔는데 또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게 되냐면 그때 이제 지금까지 이동하게 된 게 바로 단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국장은 답이 없다. 단타가 답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봉 수급을 잘 보던 사람들이 단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봉으로 넘어야 돼요. 1분봉을 봐야 되고 2분봉, 3분봉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분봉 수급까지 잘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분봉으로 슈팅이 발생하는 종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세력들이 프로그램 돌린다고 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투매를 곧바로 만들어버려서 그날 못 가게 되는, 움직이지 않게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랩지노믹스 기억나시죠? 이 종목도 오전에 돌파할 것처럼 거래대금을 90억 가까이 쐈는데 음봉으로 그냥 고꾸라져서 내려가 버리게 됐어요. 마이너스 8, 9%. 단타 치려다가 물려갖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8, 9%가 30분도 안 돼서 손실을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죠.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이건 진짜 이게 뭐냐 싶죠. 80억이 터졌는데. 그러다 다시 반등을 줘요. 이렇게 지지선 무너뜨리면서 압박을 줬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투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냐면 사실 개인들이 매수를 안 하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수급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계속 종목조회 순위 1위에 있는 거예요. 1위에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다는 거고, 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죠. 수급도 강하겠다, 재료도 있겠다, 매수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알고 대응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원리라는 게 있겠죠. 어떤 종목이 급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단타 쪽으로 몰려들게 되다 보니까 요만큼만 오를 게
단기 매물을 통해서 수많은 개인들이 여기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해요. 개인들이 들어와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개인들의 특성은 다 목적이 뭡니까? 단타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오르다가 멈칫멈칫하거나 옆으로 가는 조짐이 보이고 다른 테마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원래 요만큼만 오를 거였어요. 그럼 조정을 요만큼 받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오를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 여기서 매물이 더 많이 쌓여 있어서 거래가 죽은 상황에서 호가가 죽은 상황이니까 한 번 밀고 두 번 밀고 또 세 번 밀어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눌림목 매매가 잘 안 먹혀요. 기가 막히게 잘 안 돼요.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유는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단타로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매물들이 팔고 팔아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매수보다 매도 물량이 많으면 더 깊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팔고 도망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가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 이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눌림목이 아니라 돌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 그냥 돌파 매매가 아니라 완전히 어떤 재료가 뜨고 초입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뒤늦게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세력이 무조건 털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때요?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극상. 이거 트렌드 예상하지 못하고 수급 보기도 급급한데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분석 못하고 후발주 구분 못하고 재료 구분 못하면 매매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단타 매물만 계속 모이다 보니까 조금만 못 가면 어떡해요?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던지고 또 던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교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단타 단기 매물 들어와서 수익 보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주식은 여러 가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할 수 있고 수익 매매할 수 있고 눌림목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공략할 수 있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입 부분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실 때 초입이 어느 부분을 초입이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재료가 한번 발생을 하고 한국가스공사 재료가 발생하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쉬었단 말이죠. 조정받고 그러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초입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박스 자리가. 얘가 여기서 갈 종목이라면 이걸 뚫고 갈 것이고 못 갈 거라면 여기서 옆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안 끌어요. 왜냐면 지금 재료가 붙은 상황이죠. 뉴스에서 막 때리고 있고 재료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안 뒤에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루해지면 여기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오른 거지만 KBI 메탈도 전선 관련주, 전기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차트만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재료가 떠서 상한가 치고 또 이게 조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주목을 받고 나서 올랐다가 조정받은 자리 그리고 시작된 자리부터가 이제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게 상대적으로 초입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석유도 최근에 뭐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죠. 시장이 하락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초반까지는 이제 초반에 주목을 받은 초입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상한가 이거 너무 크게 올랐죠. 그래서 좀 유연하게 보셔서 너무 크게 올랐다는 종목은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른 만큼 또 조정이 큰 법이니까. 그래서 한국석유도 이런 상승 초입 이후로는 재료가 이제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재료가 어쨌든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관심을 갖는 그 순간에는 올랐다가 또 아까 음봉 하나 맞고 조정받고 올랐다가 이런 과정이 이런 움직이는 순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 초입 때 매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좀 시간 지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르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다 단기 매매로 들어와서 여기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팔기 바쁜 거죠.
또 다른 종목 건너가기 바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종목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처음에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 폰까지도 뭐 오를 거 아니에요. 좀 지켜봤다가 그때 이후에는 상승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움직이고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잘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배울 게 더 많지만 여러분이 지금 트렌드를 아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방법보다는 수급을 쭉 확인했다가 뭐 눌리는 거 이런 거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짝 치고 올랐을 때 그 찰나에 조정을 받든 돌파를 하든 그때 매수를 해서 빠르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영업일 이후로 뭐 한 7일 안에 승부를 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지금 맞는 매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심각한 난이도를 가진 시장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고,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 관점으로 차트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뭔가 힌트를 또 좋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칠게요.